순간 걸음을 멈추게 돼요. 마을 길가에 예쁘게 물들어가는 단풍, 눈부시게 파랗고 높은 하늘, 아파트 정자에 앉아 지나는 이들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는 할머니의 고운 주름, 산책 나온 강아지의 귀여운 꼬랑지, 눈길을 사로잡는 마을 풍경입니다.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마주하고 앞으로를 준비합니다. 도봉 시민사회그룹과 함께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도봉 드로잉, 진행을 맡은 홍은정입니다. 네, 환호가 오늘은 엇박자가 나네요. 그 엇박자의 이유는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신 손님들이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오셔서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네. 오늘 그 마을자치 분과 얘기 나누실 두 분이 오셨는데요. 일단 그 작가님부터 쭉 우리 한번 인사를 하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예,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인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화기동 주민자치지원관 강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주민자치사업단 단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남아서 참여하고 있는 락PD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아침, 저녁 날이 너무 추워져서, 네. 다들 저기 목 상태들은 괜찮으시죠? 경계에 네. 있습니다. 네. 목이 불편하시면 그냥 시원하게 기침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송. 그대로 나가. 네. 뒤는 보장 못 합니다. 네. 오늘 그 강경화님하고 김민아님이 그 마을 자치랑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려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주민자치랑 관련해서 각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거의 20여 년, 네, 오랜 세월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주민분들이. 근데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이름이 살짝 다른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금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 주민자치회와의 차이점은 뭔지 또 그 차이에 대해서 저처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주세요. 예, 먼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민자치회는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입각한 조직이고요. 그 기존 활동들이 좀 단순 참여나 자문기구에 머무르고 자치의 기반인 권한과 책임이 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아지는데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좀 더 큰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형태로 주민자치의 대표를 뜨는 기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게 돼서 주민의 참여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25명이었고 주민자치회는 50명이었고 그래서 이게 확대된 주민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는 주민의 대표성이 좀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데 이게 다 주민 50명 위원들이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사전에 교육 6시간을 필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원들이 되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공정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의 권한이 확대된 거, 그러니까 기존에 참여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것들을 권한 확대로 보는 게 자치계의 수립권을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 신청권을 우선 갖게 되는 그런 대표 기구고요. 그리고 하나 다른 점은 주민총회를 연일에 개최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되게 듣기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추첨이라는 거는 우연에 의한? 네네. 진짜요? 네. 그럼 공으로 막 이렇게 이름 써서. 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차이점은 그 단어에서도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확히 좀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위원들만의 회 이런 딱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이제 물론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수많은 주민들이 다 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민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주적인 추천 방식에서 선출한다는 거고 이제 자치회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모든 분과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위원들만 자치회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아니라는 차이점이 단어에서도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나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한다는 거에 또 차이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주 주민등록상 사람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강경희 지원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주민이라고 하는 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생활 주민, 예, 단체 활동, 뭐 이런 활동 거주한 사람들, 그러니까 활동이 주거지인 그 동으로 묶여지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또 아니면 분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열려져 있다는 게 차이점일 것 같아요. 네. 청소년은 안 되나요? 청소년 분과도 있으니까. 가능해요? 네네. 그래요? 네네. 대박. 어린이는요? 그런 나이 그런 게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6시간 교육만 받을 수 있으면 그 위원회는 물론 어린이까지 이제 그러니까 분과 활동이 열린 분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 활동까지 향후에는 이제 조금 더 얼마만큼 오픈된 형태로 갈지는 이제 아직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이제 성인 중심으로 어른들 중심으로 돼 있고 청소년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분과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또 하고 어린이도 물론 분과 활동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을 하기에는 이제 어린이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그 안 된다는 조항은 없는데. 분과원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총회 의사 결정할 때도 의결권도 지금 방이는. 의결권도 지금 시범동마다 이제 그 운영 세치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양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 방학 이동의 경우는 이번 주민총회 때 뭐 이제 만 18세 뭐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논의했는데 저희 방학 이동은 어린이도 다 이제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죠. 그런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주민자치회가. 네. 근데 이제 이걸 해보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그 주민이 직접 또 그 경험을 해봐야지 주민총회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투표권 같은 것도 누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해보고 향후에 뭘 좀 더 보완해야 되면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는 거죠. 네. 올해는 그렇게 첫 주민총회를 어린이도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저희 방학이동은 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는 특히나 6개 동들이 다 다르게 결정권 방식도 다 달랐고 다 다르게 주민자치회 스스로 결정한 그대로 진행하게 돼서 좀 더 다른 의미가 좀 있는 총회였었어요. 예. 이게 그 협치에서 민간에게 그 결정권을 많이 주는 것의 그 걸림돌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뭐 우려하시는 점이라든가 보완책 같은 거는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그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같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그 권한이다 책임이다 뭐 권한이 더 많다 뭐 책임은 조금 아직 뭐 부족한 거 아니냐 책임을 지기에는 이런 이제 우려의 시각들은 있는데 이제 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작인 거고 이제 1년 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그 6시간 이수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물론 받죠. 받는데 이제 6시간 교육만으로 그게 다 체득되고 취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 돼서 그 위원들이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요런 것까지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 뭐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득해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근데 일부 이제 그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우려의 시선들은 있죠. 근데 이제 활동하고 있는 본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권한과 책임을 잘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지금 단계고 과정인 거죠. 지원관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든든하네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실제로 25명에서 이제 50명으로 이렇게 인원 구성이 늘어났는데 그럼 진짜로 실제로 딱 보셨을 때 과거 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몇 명과 실제로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6시간의 교육을 받고 추천 방식으로 해서 선발돼서 이제 구성된 주민자치회화 했을 때 구성의 면면이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진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기존 위원이 이제 저희가 6개 동 그 인적 구성을 다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면 기존 위원은 한 27% 정도가 들어갔고요.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제 방식이니까. 그리고 또 마을계획단이나 우리는 도봉구는 다 마을계획단을 한 동, 6개 동이 들어간 거라 마을계획단 경험을 한 주민들이 한 49%. 그 신규 진입이 17%고 그리고 또 이번에 바뀌면서는 이제 젊은 층의 도입이 좀 있었다. 그전 기존 위원회들은 거의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40대 젊은 연령층이 들어가서 평균 연령이 좀 낮아졌다라는 이제 저희 자료 통계는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추가 말씀 간단히 드리면 이제 그 기존 위원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지역에서 연륜도 있으시고 뭔가 좀 안정적이신 분들로 이렇게 모시는 느낌으로 동마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회는 이제 말 그대로 도봉구는 마을계획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저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민자치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한 거니까 아 정말 내가 이 마을에 사는 주민 주체로서 주민 대표 기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그 의욕과 일단은 본인의 그 열정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 앞에는 이제 마을 팀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이게 네. 결국 마을 공동체 사업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쵸, 연계가 되어가는 거죠. 연결이 되는 네. 그렇군요. 이제 50명이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 그러면 이렇게 몇 분 계셔서 어떤 한 분의 어떤 영도 아래 이렇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50명이라고 하면 뭐 그런 힘이 이렇게 뻗치는 게 좀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 한두 명이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신선하네요. 네. 그래도 회장님, 부회장님 계시고 이제 그 선출하고 조직적인 체계나 이제 회의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주적인 소통과 의사 결정 구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분과마다 분과회의 시스템이 있고 또 전체회의 시스템이 있고 누구나 좀 골고루 발언하고 회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큰 차이점이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회의가 좀 많은 게 현실적으로. 네, 회의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사무국 회의가 또 따로 진행되고 분과 회의는 월 1회 이상씩 또 따로 진행되고. 저도 분과원이거든요. 네. 무슨 분과세요? 방학삼동 마을 미디어 분과. 회의 진행 많이 하셨죠. 네, 회의 너무 많이 하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분과원이 저 정도면 사실 임원들은 더 많은 회의를 아마 진행했다고. 그래서 때려치는 회장님께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보다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생긴 것도 있고요. 그 구조 자체, 시스템 자체도 이렇게 자꾸 참여 유도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도는 사실은 네, 더 많긴 엄청 해요. 피곤해요. 네. 근데 이게 참여를 하라는 거야. 이게 그래도 네. 엄청 피곤하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자치위원회였을 때는 참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느껴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시스템이었다면 물론 피로하죠. 하지만 그래도 자주 모여서 얘기하고 뭔가 서로 논의하고 마을 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눈다는 그 지향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 정말 자주 모인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피로도를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들은 하죠. 제가 오래 못 하시겠군요. 오래 장기 집권이 안 되겠군요. 장기 집권 절대 안 돼요. 그러네. 임기 있으시죠? 그렇구나. 네, 있습니다. 임기 있으셔서. 임기 2년. 있어요. 2년이고 연임은 할 수 있으나 그거는 이제 자동 연임은 아니고요. 다시 제 제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 분량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마음 먹고 방송 분량을 확보하려고 나왔는데 그 작정하고 하고 싶은 얘기. 왜냐면 분과원 활동을 하시니까 더 현장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마을 미디어로 서울시 전체에 많이 모여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은행나라 마을방송국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 그러면서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저희 은행나라 마을방송국은 방학삼동 주민자치회 미디어 분과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곳은 가서 초대장을 드릴 때도 봉투에 넣어서 90도 인사를 해야지 회장님이 받아주시는. 비포. 다른 동네에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히 비포죠. 네, 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 회장님이 아주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 그리고 회장님 마음대로 되는 거 절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주민자치회 안에 있어서 주민센터 안에서 마음 놓고 방송을 할 수 있다. 우리를 못 쫓아낸다. 왜? 주민자치회 안에 있으니까. 네. 공무원 조직이 야 니네 나가 그래도 주민자치 회장님 믿고 버티면 되잖아요. 극강의 홍보인데 지금. 그랬더니 수많은 거기 모이신 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확 깬 거죠. 어떻게 하면 은행나라 마을방송국처럼 주민센터 안에서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다들 주임님, 주무관님 만나고 팀장님 만나고 동장님 만나고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한테 정말 어떻게 밥을 샀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하는 동네에서는 나 시험이란다. 나 주민자치회 할래요. 손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내 마음대로 미디어 분과 하나 만들면 돼요. 미디어 분과 만든 다음에 우리 방송국 할래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센터에서 못 쫓아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우리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 이런 간증이 나올 줄이야. 그러게요. 낯설다. 갑자기 간증을. 너 오늘 굉장히 말 많이 했네. 네. 영록쌤 새로운 모습을 오늘. 감사합니다. 지영관님이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그럼 어쨌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금 50인을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의원 공개 모집 기간이 있고 그거를 이제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50인이라는 그 물리적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50명 이상 신청을 했더라도 그 6시간을 이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이수를 못하면 이제 그 요건에 다 맞춰지면 맞춰졌는데 50이 넘었을 경우에 공개 추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정위원회에서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그 부족한 위원을 뽑을 때 나름의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했다면 지금은 50이 넘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기본 자격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추첨을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마을 활동에 있어서 누구나 관심만 갖고 활동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공개 모집 과정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그분들 임기가 지금 2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첨해서 혹시 안 되면 저희 뭐라 그러죠? 대기 아니고 후보자 예비명단 예비명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해요. 그때 또 재밌는 거 제가 한번 본 적 있어요. 저 모 동에서 추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일찍 오셨는데 그 추첨은 그냥 사람이 안 가도 되고 이름만 써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추첨 현장에는 이제 그분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상황인데 제일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시간 뒤에 온 사람들은 우리 다 빼버립시다. 그러는 거죠. 선착순으로 하죠. 나도 이제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안 됐어. 그분이 안 돼서. 소름. 정말 저는 그분이 거기서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꾹 참고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이 사퇴를 하셔서 그분이 예비 명단에 계셨다가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담이네요. 엄청 뒤집어 엎었으면 재밌었을 뻔했는데. 이 공개 추첨을 일반 주민분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자치학교 때도 말씀드리고 왜 어떤 의미로 공개 추첨을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도 똑같이 교육 받았는데 이게 또 운에 의해서 추첨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렇게 선정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불평등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은 주민들이 이제 이런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 되면 분과 활동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 지금은 초기 단계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네.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제 지금 좀 더 권한과 책임을 갖고 개방성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소위 주민자치 사업,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또는 그거는 왜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아마 여기에 적극 관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일반 주민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사업이라 하면 분과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활권, 그러니까 자기 삶과 연결되어 있는 동네, 이 문제 해결점들, 아니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해결점들을 스스로 실행해 나가는 것들을 사업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자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좀 더 현장에서 있는 지원관님의 의견을 좀. 그 사업이라는 말이 좀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돼서 뭔가의 사업을 벌이는 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무슨 그 수익을 창출하는 막 이런 개념도 아직은 아니고 주민 대표 기구라고 했는데 또 무슨 사업 이렇게 이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직 잘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을에 이거는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내 주변 3, 4호가 모여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뭔가를 이렇게 풀고자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르고 마을에 이제 어떤 그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냥 관에 요구하면 그건 민원이 되겠죠. 뭘 해결해 달라. 근데 이제 민원이 꼭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으로 해결할 것도 물론 있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예산이 주어지면 이런 마을을 변화시키는데 주민들도 같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이제 사업 계획을 내야 되는 거고 어딘가에서 예산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자치 계획으로 세워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이런 자치 계획을 이제 뭐 내년도에 차기 연도에 한번 해보고자 한다는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들이 이제 투표에 의해서 찬반 투표가 됐든 이제 그런 투표 형식을 통해서 인정한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낸다든지 지금은 이제 그것이 그 자치 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향후에 뭐 위수탁 사업이라든지 위수탁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또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그럴 때는 그런 위수탁 사업을 통해서 또 마을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첫 해기 때문에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 이제 또 거기도 사업이란 말이 붙죠. 그러니까 서울형 주민자치를 안착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금 자치의 조직을 이제 차근차근 그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또 그런 사업은 또 이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선 자치, 그래서 약간 스스로 자발적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익, 우리 동네를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적인 좀 대규모 조직. 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이제 그런 의사결정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구나. 현재는 권한이 물론 아직은 많지도 않고 책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부여되진 않았지만 차차 이제 늘려가면서 실제로 그런 이상적인 또 민주주의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런 상상으로 이게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을 민주주의. 이게 작은 의미의 그러니까 의회? 그러니까 동단위 의회가 맞아요. 거라고 그렇죠. 동단위. 그럼 의원님들은 이제 요걸 할 때 주민이 있고 이제 그 정부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반응이나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되게 현재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 그게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지점들이 조금 우리도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저기 시범동 6개 동에서 동단위별로 약간 그런 계획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세운 건데요. 의원 간담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동마다 진행하려고 뭐 전체 동은 아니더라도 몇 동은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활동과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러니까 구 의원으로서의 이런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좀 확인해보고 합의점을 좀 찾아가보고 이런 단계로 뭐 간담회 형식의 지금 그런 걸 진행하려고 하는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분들의 이제 주민자치 이해도와 그러니까 같이 결합해서 하려면 할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마을 그렇죠. 문제를 고민하지만 의원분들은 또 전문성이란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는 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찾아서 그걸 마주쳐야 되는지는 아직은 저희도 이렇게 백지 상태라 근데 그런 거를 주민자치에 스스로도 결정해서 진행한다는 게 좀 놀라운 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주민자치 하면 주민 스스로 뭐 자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스스로들도 관하고도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고 의원들하고도 좀 거리를 둔 이렇게 순수한 막 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치회 위원분들도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관 협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주민자치가 뭐 관하고 동떨어져서 주민들끼리만 으쌰으쌰 하자는 게 절대 이제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자치 학교 때도 누누이 강조되고 교육된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하고도 간담회 필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자치회가 마을에서 이제 어떤 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아직 이제 모르시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이제 1년 채 이제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방학섬동은 저희 그 소마뉴 도봉이라는 프로그램 여기 이제 방송에 몇 번 나왔는데 주민자치회가 기획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에는 혹서기 때 맞아요. 네, 주민자치회가 주민센터한테 공문을 보내서 제안하고 독거노인들을 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방학섬동에 이제 차통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복지팀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여기 아파트 독거노인들을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물 갖다 드리고 안부 묻고 이거를 원래 그전에는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제안을 주민자치회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기획망망 좀 있다면 주민센터와 뭐 같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끌려가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 방학이동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무더위 쉼터는 어디나 이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스스로 발견한 거죠. 너무 더웠잖아요, 올여름에. 근데 저희 방학이동은 지금 마을 활력소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2층에 있는 마을 문고가 이제 짐을 다 빼고 이제 쉬는 공간으로 있었는데 이제 도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제 무더위 쉼터를 1층 민원실 한쪽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었다면 공간도 남고 저거를 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그 무더위 쉼터로 조금 더 쾌적하고 뭐 드시고 싶은 음료수 좀 편하게 드시게 하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동해 이제 말씀드렸고 동해에서도 적극 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민관 협업, 협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협력인 것 같고 기존에는 뭐 동행정이 뭔가 먼저 기획하고 구상해서 그것을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각 직능단체가 됐던 이런 거 좀 도와달라 했을 때만 이제 민이 움직인다면 주민자치회는 이제 일을 해보니 말만 주민대표 기구가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이제 본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제 알아가시는 거니까 그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면 동에 먼저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의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풀어가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런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떤 사업이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발의하고 진행했는지 네, 그걸 좀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지금 도봉구에서 6개 시범동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선 이제 주민자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단위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 주민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계획단 그 경험이 있는 주민분들이 그 주민자치회로 들어오신 경우가 한 49% 정도? 네, 정도 된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마을 공동체 활동 또 마을 계획단 활동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신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때는 그 어떤 연결 지점이 있을까요? 아, 연결 지점이 그냥 있을 수도 단절이 있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공동체의 마을 공동체 사업,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마을을, 집에만 있다 이제 마을로 나오게 된 주민분들은 대부분 뭐 3인, 5인 그 정도에서 이제 뭔가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했던 경험이 있는데 마을계획단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 동마다 마을계획단을 했던 동들은 뭐 100명, 80명 이렇게 더 이제 대규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마을 공동체 사업할 때도 그랬고 마을 계획단 할 때도 요 마을 계획단 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됩니다라는 얘기를 주민들은 들은 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지금 이미 시범동 6동이 있고 이제 도봉구가 올해 지금 도봉구가 마을 계획단을 3개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아요. 그 3개 동이 내년도에 이제 주민자치회 전환된다는 이제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이제 좀 알만한 분들은 알고 있지만 재작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주민들은 이제 몰랐죠. 그래서 마을 계획단은 부담 없이 누구나 마을 계획을 재밌게 한번 짜보자 해서 이제 모인 게 마을 계획단이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마을 계획단이 뭐 2년 3년 한 게 아니라 물론 2년 한 동도 있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보통 평균 1년 하고 났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또 전환된다고 하니까 연결 지점 지금 물어보셨는데. 그 연결 지점을 느끼기보다 주민들은 좀 초기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마을 계획단은 이제 1년 하고 그냥 해체하고 또 다른 뭐 주민자치를 뭐 하라는 건가? 이거는 뭐가 다르지? 이런 게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주민자치 지급 시범동 하는 동들 내에서는 좀 혼란의 정도 차이만 있지 혼란이 심한 동도 있고 저희 방학이동 같은 경우는 마을계획단이 이제 49명 중에 42명이 이제 잘 전환된 이제 케이스이긴 한데 동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죠, 동마다. 그게 이제 계획단 단계부터 자치회로 이런 게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이제 될 텐데 그때 이 마을계획단 경험을 살려서 주민자치회로 적극 참여도 해보시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자치회를 이제 많이 알려서 같이 하세요라고 이제 계속 그 얘기를 꾸준히 들었던 동들은 이게 별개가 아니다라고 이제 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들은 마을계획단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하니까 연결 지점이 있다면 그런 마을계획단 활동이 주민자치회하고 완전 다르고 뭐 주민자치회는 또 다른 소양이나 무슨 대단한 역량을 이제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계획단이라는 게 이제 그 마을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을 계획단도 분과를 꾸리고 마을 의제들을 찾았던 게 마을 계획단 활동이잖아요. 그게 잘 연결되면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는 건데 그게 연결 지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었지만 중간부업 핵심을 정리하면 마을계획단 활동을 했던 분들이 연결 지점을 알고 그 마을계획단 활동을 했으면 오히려 좀 덜 혼란스럽고 이건 지금 워밍업 기간이고 향후에 자치회로 전환되면 또 더 열심히 해봐야지 생각을 좀 갖는 사람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연결 지점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초기에는 좀 없었지 않았나. 좀 그런 연결 지점이란 키워드에 제가 좀 꽂혔네요. 아마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럴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요?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서. 네. 저는 요게 저희는 그냥 딱 테스트로만 봤을 때는 마을 공동체, 마을 계획단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맞는 흐름이라고 약간 느껴지는데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계획단 그러면은 마을 계획단 활동을 할 때 지원관님들이 함께 액션을 하시나요? 마을 계획단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더라도 그럼 그 앞단에 마을 계획단 활동을 할 때 마을 계획단 활동을 할 때는 마을 사업 전문가라고 이제 동마다 계셔서 이제 촉진관 선생님도 계시고 마을 계획단을 촉진하는 전문가는 또 따로 계셨고 그게 분리가 되었죠. 그 저희 지원관들은 이제 주민자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이제 촉진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조금 혼재되어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주민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근데 초반에. 왜 이렇게 지원관님들이 사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마을 계획단이라면 마을 계획단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된다면 사실 같이 액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사업 부서가 달라서인 거야?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마을 동사정마다 다 다른 것 같고 사업 부서도 좀 다르고요. 네. 사업 부서 자체가. 거긴 마을가로 속해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 사업 전문가님들은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이제 마을 계획단의 일도 상당히 이제 유의미한 건데 주민들한테는 생소했잖아요. 정말 이 마을 계획단이 뭐야? 이랬을 때 이제 그거를 촉진하고 도와주기 위한 마을 사업 전문가가 분명히 이제 마을에 필요한데 이제 그분들이 향후에 주민자치로까지 전환되는 그것까지를 촉진하는 것을 알고 마을 사업 전문가로 그렇죠. 이제 배치되셨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연결 지점이 뚝 끊긴 것 같은. 네. 그래서 저희끼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 마을 계획단, 주민자치 이럴 것 같으면 이거를 하나로 꿰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꾸준히 초기부터 배치란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이름이야 어떻게 됐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좋았겠다. 이제 하지만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라든지 이 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좀 그렇게 이제 일을 해보니 그래도 좋았을 것 같다. 저는 지금 주민자치 지원관이지만 그런 생각을 또 하게는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걸 또 알고 계시다는 게 되게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근무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런 그 격차를 잘 못 느끼고 참여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격차나 낙차감을 잘 못 느끼고 막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오늘 정말 저도 많은 의문이 해소가 되면서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도 계속 나왔지만 마을 공동체, 마을 계획, 또 지금의 주민자치 사업 이런 이제 정책 사업이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 왜 비슷한 걸 이름 바꿔서 왜 또 만드나 무슨 의미이지 이제 파악하시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연 단위로 새롭게 생겼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빠른 이제 변화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빠르죠. 이게 사업이 내용적으로 너무 잘 돼서 속도를 더 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까요? 아니면 급하다. 더 큰 그림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공동체 사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마중물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이제 주민 3인, 5인 이런 분들이 그 마을 공동체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마중물 삼아서 한 해 활동하고 그냥 이제 쉬시는 게 아니라 그 한 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장 지점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나와 약간 소수 사람들의 어떤 필요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것도 씨앗 단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조금 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익적인 거라든지 좀 마을을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게 좀 생기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계시고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더 남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마을 계획단으로 이제 좀 많이 오셨다고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느껴요. 거기까지는 좀 덜 피곤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다가 우리 마을 전체를 좀 변화시켜 보자고 하는 마을 계획단에 이제 합류를 하시고 재밌게 같이 1년 활동하셨고 마을 계획단도 그 서울시 참여 예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첫 해에.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주민자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동마다 이제 그런 활동도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월 뒤에 예산을 세우고 받는 게 아니라 차기 년도를 세워서 차기 년도에 받는데 차기 년도에 마을계획단이 그거를 이제 분과별로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고 경험을 해서 점점 이제 자치 쪽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거를 사용을 하기도 전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을계획단이 많이
많이 비율적으로 들어오는 동도 있고 그 비율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주민자치회가 그 마을계획단 전년도에 마을계획단이 세웠던 실행 예산이나 주민자치 또 실행 예산을 이제 같이 소화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예산을 받았으면 유의미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그거를 쓰는 연습을 좀 하고 자치회로 어차피 필요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행정의 속도라 그래야 되나? 속도는 너무 아쉬운 지점은 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말도 해요. 그렇게 벅차면 그 전년도 마을계획단 세운 거 실행하고 연습하고 1년 사용하고 뭐 그걸 가지고 하고 주민자치회는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안착 그 예산을 그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걸로 하고 시참회 예산 한번 걸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이게 또 그 시참회 예산 낼 수 있는 아까 뭐라 그랬죠? 편성권을 주민자치회에 준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또 그 옆동도 하고 우리 동도 한번 해보지 이런 심리를 또 이제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버겁다 하면서도 결국은 같이 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이제 첫 해, 두 해가 좀 숨이 차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봐도 첫 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 또 특히나 7월부터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했던 건 아니었고 9월부터 사업단이 꾸려지면서 그때 2017년 9월이요. 그렇게 되면서 한 2, 3개월이 저희는 또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위원 구성 이런 것부터 더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된 부분도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정책이 사실은 좀 속도감이 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현장에 대한 반영은 좀 안 되는 게 좀 아쉽다는 점이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좀 현장 의견이 반영돼서 정책의 속도를 좀 늦춰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참여 예산도 7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총회를 저희는 2월에 임원들 다 구성하고 나서 5개월 만에 총회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도봉구에서는 더 정말 빠른 속도로 주민들은 더 느꼈고 또 임원진들이나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속도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정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좀 이제 자기의 역량껏 이제 그거 속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좀 결정권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참회 예산 제출 기한이 이제 7월이라는 1차 기한이 근데 이제 아까 편성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 50명이 모여서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의제를 발굴한 걸 주민총회에 상정해서 주민들과 공감하고 나누고 이제 투표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7월 전에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7월 말까지 제출이라고 하면 보통 6월 말 7월 초에 주민총회를 치러내야 되는 건데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이제 그 구성 12월 20일 날 위촉되셨고 그 시범동 위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동마다 그 본인들의 운영 세칙에 의해서 회장, 부회장, 임원을 선출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2월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 5개월 만에 경험이 없는데 이제 관이 이걸 다 계획 세워주고 뭐 주민총회를 이렇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이제 계획 기획서부터 총회를 해야 되니까 정말 바쁘고 숨찼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더 빨리 나가면 안 되겠네요. 되게 강한. 그렇죠. 이제 잘 갈무리를 해야 될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 주민 자치회가 한 활동은 사실 민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이 이제 그런데 실제 한 단계 올라가서 다시 주민자치회를 이제 확산시키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반대로 이제 위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그 속도 자체가 이제 그거에 맞추게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좀 약간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네요. 큰 그림은 같이 그려야지. 그럼 큰 그림은 누가 그리고 있고 그 안에서 막 빨리 채워주는 맞아요. 거는 네, 언젠가는 소진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저희가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에서 이제 분과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시민단체 분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협치 흐름 안에서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결정 권한이나 이런 거에서 파트너로서의 그 주민의 위상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근데 그러니까 시민단체, 동네에서 오랫동안 주민들이랑 자기 이슈로 활동해온 단체들이 뭔가 주민처럼 n분의 1은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공동 파트너로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어떤
파트너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단체들이 설 자리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치 구조 안에서 그래서 아까 의회 역할도 여쭤보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사업에서 그 동네 단체들, 그 주민단체들이랑은 어떻게 좀 연결돼야 될 것 같으신지 그런 좀 생각이 있으실까요?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 기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걸맞게 주민 모두와 이제 이런 소통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미한 그런 단체들 지역의 동네 단체들과도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는 오래됐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신규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든 뭐 임원들이든 그 이제 단체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의원들도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이제 서로 먼저 손을 내면 되는데 각자 다 자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쁘다는 이유 또 당장 이제 필요성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걸 지금 챙기기 바빠서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없었죠. 지금은. 근데 느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하고도 좀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뭐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동네에 있는 단체니까 그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모색하고 또 그 요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트워크 뭐 거버넌스 얘기하는데 동네에도 단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체들은 이제 각자가 하는 일들을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이 단체들을 또 이제 뭐 그 구슬을 꿰듯이 잘 이렇게 뭐 꼭 뭐 대장을 하겠다 자치회가 무슨 뭐 구심점 허브가 되겠다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각자 자기 영역에서 이제 그 유의미한 일들을 하기 바쁜 단체들을 주민자치가 이제 대표 기구니까 좀 크게 보고 이들과 이제 함께 하고 이 단체들끼리도 좀 엮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민자치회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또 해야 되지 않나 향후에는 그런 고민들 하고 있어요 자치회에서. 쌍문 일동인가는 보니까 단체 티오가 있는 것 같던데. 단체 티오가 네, 원래는 있죠. 주민자치회 위원 50명 공개 모집할 때 그 조례에 제가 그 단체와 개인 그 티오가 있죠. 근데 이제 예, 이것도 이거는 팀장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협치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주민단체도 n분의 1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할당 비슷한 뭐 뭔가 그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더 위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구성원 중에 하나다. 격이 조금 다를 뿐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네. 아예 단체가 이제 자치회 그 위원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뭐 있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서로 소통이 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이제 그런 장치를 뒀다고 저는 또 이해도 되는데 그 위원 50명 공개 모집할 때 그 개인 티오라 그러나 개인 티오와 단체 티오를 나누어서 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또 이제 뭐 그 부작용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좀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첫 해니까 일단 첫 해 해보기는 그래서 그렇게 단체 티오를 두면 단체에 꼭 무슨 그 대표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체 회원 중에서도 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지금 장치를 두기는 했어요. 그런 비율을.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이제 지역 안에서는 얼마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행해 보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의 목소리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티오가 그렇게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회가 그런 지역의 우리 동네의 단체들을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과정들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죠. 예. 네, 아주 정말 숨가쁘게 지금 그 진행이 되는 마을 공동체, 주민 자치 사업, 네,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정신없이 진행이 되는데도 지금 뭐 어쨌든 주민들의 자치 역량들이 막 키워지고 모여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거기에서 지금 그 지원관으로 또는 뭐 조정관으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역할들을 하시는 네, 선생님들이 계셔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미처 못 드렸는데 이 말은 꼭 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봉구가 지금 14개 동이죠. 근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동 6개 동 하고 있고 내년에 3개 동 확대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5개 동 마을객단하고 마을객단의 경험을 갖고 또 주민자치회 전환된다고 하는데 뭐 주민자치위원회 그 과거에 이제 아직도 있는 동도 있지만 위원회보다 뭐 회가 더 낫다 안 낫다 뭐가 더 옳다 그러다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원회가 뭐가 아니어서 회로 이렇게 뭐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물갈이 바꾼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도 있는데 시대의 흐름이나 이제 이런 걸 봐서도 주민 스스로 정말 자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돼서 바꾸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에 맞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봉구가 주민자치회로 잘 전환돼서 14개 동 모든 동이 주민자치가 잘 활성화되고 정말 마을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런 도봉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저희 그 NGO 세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방학 이동 주민자치 지원관님이신 지금 들으면서 우리 사람 같다. 단체 동료 같은데 그러니까. 편하네요, 오늘 저도. 네. 오기 전까진 떨렸는데. 지원관님, 여러분 다 지원관님이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 네. 네. 이제 그 동마다,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저마다의 속도로 또 운영색칙. 네. 운영세칙이 만들어지고, 네, 맞습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네. 운영세칙이 만들어지고 또 동마다의 그 조직이 다 제각각 6개 동이면 6개의 네, 다른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사업이 또 저마다의 다른 속도를 가지고 꽃피기를 꿈꿔봅니다. 네. 오늘은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의 마을 자치 분과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봉 드로잉은 도봉구 시민사회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논의를 모아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도봉 마을자치분과 강경화, 김민화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희정, 최인설, 진행 홍은정, 연출 박영록, 기술지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기획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위원회, 제작 도봉 시민협력 플랫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도깨비 시장에서 사다가 담근 모과차 한 잔으로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도봉 드로잉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